엠킴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옆에 이렇게 또 스페셜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제 앞에 놓인 이 책과도 관련이 있는 분인데요. 프랑스 교육처럼 이라는 책을 직접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프랑스 교육처럼 책을 쓴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만 3살, 이제 3돌이 넘은 아이 엄마고 워킹맘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능인 바칼로레아를 보고 대학을 갔고 밖으로? 아,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를 바칼로레아. 네. 지금은 이제 한국과 프랑스 IT 기업 간의 그런 기술 교류나 비즈니스 교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교육과 IT와 또 여러 분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계시네요. 교육은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제 아들을 이제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서 이 교육이 저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어려운 현실이 되다 보니까 네. 내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육이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셨구나. 교육들을 좀 우리 엄마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중간에 프랑스에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파리에 계셨어요? 그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겉으로 본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종이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고. 네.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핸드폰을 많이 본다거나 뭐 아니면 주로 이제 패드 같은 걸로 이제 글을 읽는다거나 그런 문화였는데 프랑스에 가니까 다 다시 종이로 돌아가서 네. 읽고 있는 네. 모습이 네.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그게 2009년이었어요. 제가 있을 텐데 거기 때도. 그러셨구나. 근데 프랑스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안 터져요. 인터넷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종이책, 특히 이제 그 리브르 드 포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손바닥 포켓북이죠. 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책이 다 얇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읽죠. 아까 전에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 네. 이제 저랑 지금은 춥지만 좀 안 추울 때 항상 축구를 같이 했어요, 동네에서. 오? 아, 진짜요? 축구라기 하기는 좀 엄마와 오버하고. 아들이 축구를? 네, 이야. 공차기 정도 공놀이를 같이 했는데 네. 그때마다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명령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여기서 차 아니면 뭐 천천히 가라는 둥 아니면 선을 넘지 말라는 둥 막 명령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시간만큼은 아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했거든요. 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엄마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 정했던 그 룰, 규칙을 본인이 지키면서 절제력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속도를 맞추면서 이제 축구를 하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생기는 걸, 당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육이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내년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이 시점에 네. 교육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육을 한번 써보자, 책으로 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구나. 그 프랑스에 처음 가셨을 때 저랑 비슷하셨던 네. 부분들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네네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뭐 일단 불어라고는 딱 2단어밖에 모르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봉주하고 enfant, 어린이라는 뜻의 enfant 두 단어 말고 갔는데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 제가 예술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예술고등학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 음악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예술고등학교 떨어지면 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정말 봉슈하고 앙팡이라는 그 당시에 치즈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광고에 앙팡! 네, 앙팡은 불어로 어린이란 뜻입니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게 엉펑에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2개 알고 간 거죠. 네, 그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하고 네. 프랑스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아이들이 바로 대답을 하고 생각을 굉장히 빨리빨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 불어도 물론 잘 안 됐지만 네. 일단 할 말을
찾지를 못했어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렵죠. 네. 네,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게 방대 명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프랑스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하고 훈련이 되는 거구나. 네, 그걸 또 말과 글로 표현하게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서 고등학생쯤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근데 제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문화가 참 네. 지금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가면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토론 문화가 워낙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프랑스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랑 같이 어떤 바 같은 카페 디너 하는 데 갔는데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그날이 바칼로리아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칼로리아 수능 시험에 나왔던 주제로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수능 시험에 도대체 무슨 주제가 나오길래 얘기를 해? 했더니 약간 철학적인 주제?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바칼로레아는 과목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하루에 한 과목씩 과목당 4시간씩 시험을 봐요. 와. 그리고 오지선답, 사지선답이 아니라 네. 첨득까지 다 논술이에요. 그것도 그렇구나. 서론, 본론, 결론, 본론도 되게 나눠서. 나눠서 논리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 4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수학도? 네, 수학도 문제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기본 개념도 안 쓰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와. 그러니까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거고. 근데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프랑스가 이제 바칼로레 그럼 철학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음. 근데 철학 시험 날 되면 정말로 그날 나왔던 문제를 두고 음. TV 프로그램에서도 토론을 하고 맞아. 집에 아. 네, 뭐 카페에서도 토론을 하고 그게 문화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게 진짜 그렇구나. 신기했거든요. 근데 오. 저는 언어 없이도 생각이 가능한가, 사고가 오.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야 나왔고요. 재밌다. 2019년에 나왔던 철학 문제는 인간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 답안을 책에 담았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육을 생생하게 좀 담아내려고 예시 답안도 제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책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사실은 그 바칼로레아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했는데 딱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챕터에. 네. 여러분들 이거 책 프랑스 교육처럼이라는 책 어디서 사실 살 수 있죠? 지금 전국 서점에 다 팔고 그냥 있습니다. 교보문고 무슨 문고 네, 다 팔고 팔고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게 쓰셨더라고요. 네, 가독성 네. 좋게.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되게 착착착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읽는데 편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연령대에 읽어도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바칼로리아 문제 중에 담대함이란 무엇인가? 네. 게스클로다스 맞죠? 게스클로다스. 그랬더니 세싸 네. 바로 이거지 하면서 네. 백지인데 그거 세싸만 네네네. this 이게 뭐지? this is? this is 막 이런 뜻이죠. 네네네. 그게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냥 전설이에요. 담대함이란 무엇인가? 근데 딱 바로 이거 이렇게 써갖고 제출했는데 20점 만점을 받았다. 이런 전설인데 그만큼 바칼로레아는 정답이 네. 없다라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또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실천 네. 노트 뭐 이런 게 네네네.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제가.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육에서 좀 좋은 점들을 네. 우리 한국에 주어진 교육 현실에서 어렵지만 그렇죠. 아이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죠. 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실천 노트라는 걸 제가 써서 제가 제 아들하고 네.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어릴 때 사실은 엄마가 해줬던 잔소리 같은 말 아니면 내가 하기 싫었던 게 기억이 남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런 동병상련의 엄마들에게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 손을 내밀고 싶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들으셨지요? 이 책은 꼭 사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스스로 함께 선택하고 읽는 것?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제가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교과서가 있긴 한데 참고하래요. 네. 행정실에서 받아갖고 필요할 때 참고해 이렇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은 그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과서 참고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골라서 이제 제가 책을 펼치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스스로 이제 찾아봤던 거죠. 와. 이게 저한테 공부에 대한 그 탐구 의욕 이거를 정말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책은 직접 골라야 되는구나. 지금 저희 아들한테도 밤마다 책을 읽는데 읽고 싶은 거 골라와라고 해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책은 자기가 골라온 책은 네. 읽고 싶어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랬더니 맨날 자동차 관련한 책만 갖고 와서 저희 아들이 아, 자동차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일단은 갖고 오지만 그래도 네. 책에 푹 빠져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였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또 아이와 함께 시를 외우고 낭독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뭐예요?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정말 달달달 외우는 시험만 보다가 네. 프랑스 갔는데 어쨌든 간에 어렵긴 해도 이렇게 외우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매주 불문학 시간에 네. 시 한 거는 꼭 읽어야 되는 거, 시 한 편은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무작위로 지명을 해서 나와서 시를 읊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낭독을 낭송. 해야 되는- 네, 낭송. 외워서. 네네. 근데 시가 짧지가 않아요. 꽤 어휴. 긴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편이면 정말 잘 안 그래도 불어도 어려운데 잘 안 외워지죠.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편이면 1년에 거의 20개를 외우는 거거든요. 와. 근데 지목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고2 올라가면 이제 바칼로리아 불문학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를 외우는 건 더 이상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짧은 시라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일단 시를 외우면서 어휘력도 당연히 늘고 그런데 가장 그렇겠죠. 중요한 게 암기력을 그렇게 늘게 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암기가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암기력을 더 높이고 아. 그다음에 시의 그 표현력 네. 을 높이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1 때 이제 시를 외우는데 저는 정말 달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지목됐던 시는 랭보의 이 잡는 여인들이라는 시예요. 그 머리에 머리 다니는. 네네. 되게 시가 이상했거든요. 진짜 프랑스스럽다. 근데 선생님이 제가 저보고 시를 낭송하는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잡는 그 과정인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시를 외우냐 이거 아니다. 그리고 단어마다 표현을 하고 와. 대중한테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낭송을 해야 되는지 진짜 그거를- 그런 걸 가르쳐줘요? 네. 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한국어시랑 플러스 영어시도 한번 같이 너무 외우게 좋다. 하려고요. 아니, 네. 불어시까지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날 도망가지 않을까? 엄마가 왜 이러나? 근데 시를 그렇게 그러니까 외우게 하면 안 되고 엄마가 먼저 외우고 같이 예, 하면 그게 암기력도 좋아질 것 같고 네. 이렇게 아빠랑 엄마 앞에서 이렇게 낭송하는 것도 어릴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미국은 시 안 외워요. 안 학교에서. 외워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슷하지만 좀 뭐라 그래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프랑스의 매력은 그래도 철학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기본을 강조하는 나라예요. 아. 네, 철학도 그 기본 개념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상이나 사고의 네, 네, 기초 이런 기초. 것들을 네네.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음악도 제가 이제 음악을 하러 프랑스를 갔지만 네. 프랑스는 어릴 때 악보를 제대로 못 보면 악기를 안 가르쳐요. 악보를 먼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르치고 와. 근데 기본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네. 그 에세이를 봤는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7년 동안 슈팅도 못하게 하고 기본기를 가르쳤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닐까? 기본기. 기본기.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다. 엄마의 인생에서 공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이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방법도 네. 사용하고 계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예, 이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네. 엄마한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막 열심히 전달하려고 막 쪼갈쪼갈 노력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엄마들이 굉장히 잘 들어줘요. 근데 프랑스 엄마들은 네.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제 프랑스 동료들하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이와 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공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 공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도 네. 공부의 목적이나 그런 의미를 찾아야 그렇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프랑스 엄마들이 자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참 괜찮겠다. 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저도 사실은 3살부터 한 7살까지 그 사이에 엄마가 영화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미국 영화. 그래서 저의 어떤 사고가 거기에 많이 기반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엄마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엄마 역할이 진짜 중요한 진짜 것 엄마가 중요해요. 같아요. 물론 아빠도 중요하지만 네. 엄마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악기나 운동을 하게 하는 것. 네네. 네. 제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러 프랑스를 갔는데 맞아요. 자꾸 까먹어요. 그쵸.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원래 플룻 전공했고 그래서 음악을 하러 프랑스를 갔는데 플룻 한번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갖고 올 걸. 까먹었네요. 다음 기회에 빨대 드릴까? 빨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음악을 할 때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어요, 늘. 왜냐면 예술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네. 때 수업을 빼고 연습하러 간다던가. 아, 진짜? 네, 아니면 콩쿠르를 나가기 위해서 수업을 빼고 어쨌든 정말 그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정말 많이 시켰고 어렸을 때 설레고 떨어지고 이제 프랑스를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 음악이 너무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학원에서 시작하거나 요즘에는 방과후에서 많이 하지만 거기 네. 이제 컨서바토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콩세바토아라고 이제 음악원에서 아하. 동남아도 음악원 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데 국립 실립인데 거기서 되게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악기별로 다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악기를 쉽게 배우고 그다음에 연주도 동네에 있는 작은 성당부터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아주 음악회가 자주 열리고 학교에서도 음악회가 열리면 학생들이 정말 쉽게 음악회를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일상한 평범이더라고요. 이야.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그래서 음악원 다닐 때는 불문학 박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음악원을 다니면서 불문학 박사를 같이 한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제가 프랑스 법대를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야? 그 이유가 뭐냐면 터치가 안 하신 게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악을 하러 프랑스로 갔는데 예고처럼 음악이나 무용을 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클래스를 다녔어요. 네. 근데 바칼로레를 보고 나서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갈 거를 어딜 갈지를 이렇게 정하는데 음대 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걸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떤 친구는 뭐 그렇구나. 도거문학을 하고 싶다. 어떤 친구는 미술을 하고 싶다. 미술사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 음악이 아는 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음악을 할 친구는 대학을 아예 안 가고. 프랑스는 대학에 실기가 없어요. 음대가 없어요. 그렇구나. 음악 학만 뮤지컬러지만 있는 거고 대학은 그야말로 이제 학문을 할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이제 네. 실기는 음악원으로 가야 되는 따로 있는 가는 거죠. 근데 음악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부터 음악을 했고 네. 음악만이 제 길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걸 깨닫고 바칼로레아는 평균 10점만 넘으면 네. 일반 대학은 내가 원하는 데 아무 데나 갈 수가 이야, 있어요. 그런 시스템 너무 좋다. 네, 대신 들어가서 졸업은 진짜 어려운데 네. 들어가는 거는 바칼로레아만 따면 절대평가인 바칼로레아만 따면 아무 대학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데는 일반 모두가 대학은. 기회를 얻을 수가 네.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기회가 네. 주어졌던 거죠. 프랑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럼요. 네. 법대 1학년 때 어떤 친구가 자기가 그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네. 사이클 종목을 나가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예체능을 네. 잘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이렇게 올림픽도 나가고 뚜르드 프랑스도 나가고 와. 이런 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예술 강국, 스포츠 강국이 된 게 아닐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예전에 이상하 선수를 누르고 네.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땄던 고다라 나오는 그 일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네. 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에서 그때 금메달 땄는데 원래 간호사예요. 와우. 저도 어릴 때 사실은 태권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근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한 게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는 말이 그냥 그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면서 그걸 더 잘하면 더 빛나 보인다 이런 말을 엄마가 딱 해줬는데 어릴 때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지금도 네. 프랑스 IT 기업의 CEO들을 자주 만나요. 직업상. 그러면 음악이든 체육이든 뭐라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제 호텔에서 수영장이 있는지 뭐 피트니스가 있는지 이거 항상 확인하고 아침마다 수영하고 오는 거예요. 미팅하기 전에.
멋있다. 아니면 미팅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음악했다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나도 뭐 했다, 뭐 클래식 기타를 했다, 오. 뭐 이런 사람도 만났고 공감하고. 네, 공감하면서 네, 네. 아 이게 진짜 멋있는 삶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우리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 다행히 음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뭐라도 하나 이제 악기를 시켜주면서 그 뭐 궁금한 시키실 예정이세요? 남자는 첼로 아닐까? 오, 멋있다, 멋있어. 첼로 멋있어. 오. 앵킴님도 기타 잘 치시잖아요. 아, 저는 그냥 혼자 치고, 원래 저도 한국식으로 엄마가 어릴 때 10년 넘게 피아노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타 아니면 색소폰이 하고 싶었는데, 다 나중에 혼자 배워서 한 거예요. 어릴 때 음악을 했던 게 제 삶을 되게 이렇게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네. 게 제가 너무 실감하고 있어서 멋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자. 아.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알려주자. 약간 이런. 아멘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자면, 네.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셨던 프랑스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네, 그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게 하면서 네.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거. 자존감. 일단은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 생각보다. 진짜 맞아요. 네. 맞아. 사실은 요즘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캔슬 컬처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주류의 사고관,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이다, 너무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니까 백인이 이제 사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올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무슨 발언을 하면은 이제 다른 인종 아이들이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억압하는, 심지어 교사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프랑스는 만약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못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내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네, 이런 사회가 다양한 사회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프랑스는 너무 다양한 사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중립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맞아.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프랑스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랑 전화 인터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선생님의 덕목 중에서 그랬더니 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트랄리테, 중립성.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토론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딱 중립을 지키고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모더레이트 해줄 수 있는. 예, 그렇죠. 어떠한 진짜 신념이나 종교 이념이라든지 정치 이념은 절대 표현하면 안 되고 농담도 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은 네, 이 중립을 지키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들어주는 잘 거. 들어주고 중간에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요즘 미국 사회는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기억나는 수업이 영문학 수업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어떤 셰익스피어를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 제가 듣기에도 저건 좀 말도 안 되는 의견이다, 이런 아이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오히려 오 하면서 받아주고, 또 나도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되게 창의적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맞아요. 네. 아, 다른 아이들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모두의 의견이 다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똘레랑스가 그 정신이에요. 똘레랑스가 우리는 뭐 tolerance, 영어로. 관용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똘레랑스 사상인데. 프랑스는 그게 좀 잘 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 앵킴님은 미국에서 네. 학교에서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저는 뉴질랜드를 중학교를 뉴질랜드에서 나왔는데 그때 있었어요. 저는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네. 받아본 적은 있는데 적어도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것도 중립성을 지키는 그러게 말이에요.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제가 불어를 잘 못할 때 네. 용기 내서 소심하게 이렇게 손을 들면 갑자기 다 조용해져요. 진짜요? 근데 제가 이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 할까? 아, 진짜? 네, 그 떠듬떠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했겠죠? 그 선생님이 열심히 듣더니 안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흥미롭다. 좋은 얘기야. 자신감 한번 업되고. 업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거는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네. 채워지게 하고 와. 이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와, 저는 감명 깊었던 게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 가셨을 때 신문을 읽게 하셨다고. 아, 네네. 모파상이 맞아요. 네, 에펠탑을 반대하는 성명성을 달게 됐어요. 그 부분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불어도 못하고 그때는 되게 음.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배려해서 원래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켰는데 맞아요. 이름만 묻고 넘어간
맞아요. 그런 배려가 네. 선생님에게 있다는 게 되게 네. 감명이 깊었어요. 그 제가 그 배려를 선생님들이 티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티나지 않게 배려해준 게 정말 저의 자존감은 굉장히 많이 높였죠. 정말. 감동이다. 그리고 바칼로레아 불문학 시험 볼 때도 네. 선생님이 그 구두 시험은 이제 네. 저희가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책을 공부했고 어떤 본문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리스트를 네. 시험관한테 가져가면 시험관은 그걸 보고 이제 하나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구두 시험인데 리스트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불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써 있는 거를 저한테 이제 주셨더라고요. 애들은 모르죠, 다른 친구들은. 그렇구나. 네, 그런 배려들이 아 이게 진짜 인권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필을 쓰지 않는 초등학교. 네. 저는 초등학교를 프랑스에서 안 나와서 몰랐어요. 근데 네. 제 지인이 있더니 제 지인이 이제 아들이 프랑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공책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깨끗하게 이렇게 숙제 같은 것도 숙제 노트에서 정말 틀린 거 다시 지우기로 깨끗하게 지우고 맞아. 이렇게 완벽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런데, 전필 쓰기 이런 거 있고. 그런데 볼펜을 쓰게 하면서 틀린 거 있으면 쫙쫙 끄고 옆에 다시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프랑스는 일단 선행학습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가야 파닉스가 시작이 되고 이때 연필 잡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삐뚤삐뚤하게 막 이렇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쫙쫙 끄고 옆에 또 쓰게 하고 진짜? 얼마나 공책이 더럽겠어요. 어렵겠다 진짜. 네, 너무 지저분하고. 왜 그런 거지? 아이들이 자기가 실수한 거 쫙쫙 끄고 옆에서 썼으니까 내가 뭐 틀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안 지웠으니까 내 실수를 다시 어. 기억해서 그 실수를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 대박. 실수가 당연한 거고 이 실수를 통해 내가 아이가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아무 얘기나 막 던져요. 그래서 저렇게 용감하게 말을 하는구나 저는 그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는 일단 내신이 전혀 없어요. 내신은 그러니까. 체육만 있고 와. 나머지는 100%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바칼로레아 정시. 그러면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냥 나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네. 왜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 네. 가서도 사실 모를 때도 많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하면 그게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네, 네. 프랑스에 대학교가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좀 좋은 대학교가 있을 거고 명문대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게 이제 일반 대학교라는 거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바칼로레아를 따면 학생이 지원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대신 그럼 정원도 없어요, 정원. 네, 근데 이제 집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1순위, 2, 3순위를 정하면 이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럼 네. 파리 1대학, 2대학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네, 일반 맞습니다. 대학교들인 거예요? 네. 소르본도 1, 2, 4대학이 소르본. 맞아요. 소르본도 네, 저는 그랬어요. 5대학 나왔는데 5대학 다녔는데 거기 데카르트 대학이고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거는 일반 대학. 네, 아. 대신 이제 졸업은 아무나 못하죠. 그렇겠죠. 3분의 1밖에 졸업을 못해요. 네, 2020년 통계에서는 29.6%만 졸업을 학사과정 3년 과정.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논문 시험이죠. 마찬가지로 논술 과목당 시험. 이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그러면은 졸업을 못했을 때는 어때요? 그 이후의 삶은? 그래서 유급을 해서 네. 이제 졸업을 하면 다행인데 많이 어. 못하면 이제 다른 과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과에서 좀 더 쉬운 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과죠. 아 맞는 과로 하면 네, 네. 졸업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가 2년을 유급을 했는데도 만약 졸업을 못한다는 거는 너의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래서 아까 법대 들어가서 졸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네. 데로 그럼 이동을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러 다시 음악원으로 갔죠. 음악원으로 네, 가셨구나. 네, 네. 그랬는데 저한테 그 법대 2년은 굉장히 큰 경험이셨겠다. 경험이었어요. 진짜 큰 네.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대학이 있고 네. 이제 학생 선발권이 있는 그랑제골이라는 네, 네. 명문대라고 좀 그렇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랑제골이 있는 거죠. 거기는 저 원래 시영스포 생각하고 그랑제골.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랑제골이 좀 돼요. 몇 개 있는데 네. 프랑스 사람들 생각하는 진짜 그랑제골은 단 3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에콜 노르말 수페리어라고 고등사범학교. 여기는 정말 그 물리 수학 여기 물리 수학과는 프랑스 천재들만 완전 들어가요. 이과구나. 거기서 기초과학 이런 게 다 여기서 네, 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에나라고 행정학교 아, 여기 들어본 것 출신들이 같아요. 프랑스의 모든 관료를 다
장악하고 공무원, 있죠. 관료들. 공무원, 뭐 고위 관료. 고위 관료. 에나? 에나. 뭐 약자인가요 그게? 네네네. 뭐 이렇게 길어요. 뭐 뭐요? 에콜 나시오날 아드미니스트라시옹이라고 그거 쫙 아, 이렇게 긴데 거기에 이제 줄여서 에나. 네. 에나 출신들이 아니면 정말 진짜로 그 고위 관료는 못 들어가는.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공대. 거기 많이 프랑스의 들어봤어요. MIT죠. 네네네. 다 세 개 다 프랑스 국자만 갈 수 있고요. 재수가 허용이 안 되고. 아 진짜요? 네네. 재수 안 되고 보통 뭐 1.5%가 들어간대나? 그 시험 보는 사람. 프랑스 국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프랑스 세금으로. 대박. 우리 육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전문 분야. 특히 이제 에콜 폴리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잖아요. 네. 여기 출신들이 프랑스에 꽁코드도 만들고 뭐 떼제베도 만들고 원자력도 만들고 뭐 우주항공 쪽에 그 최고들이거든요. 프랑스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기는 또 그랑제 에콜 그 세 군데를 보통 생각을 해요. 그 말씀드렸던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그 공대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옛날 나폴레옹이 공병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는데 지금까지도 국방부 소속이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7월 14일 혁명기념일 때 유일한 이제 프랑스 국경일인데 네. 샹젤리제에서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군복을 입고 가장 퍼레이드 제일 앞에 서는 그룹이 이 학생들이에요. 프랑스는 보통 사람들이 예술 강국 아니면 뭐 럭셔리 굿 와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그 기술이 좋은 국가인데 네.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런 과학 기술이다. 그래서 이 분야의 천재들이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지연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자기 개발을 하는 거. 그래서 음.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 교육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저희 아들하고 네. 평생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요. 멋있다. 둘째도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요. 뭐야 너무 빨리. 아니요. 이게 너무 힘들어. 워킹맘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외동이라서 외동의 외로움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멋있는 엄마다. 너무 멋있는 엄마. 한 명이 어디야 요즘 시대. 전 애국했죠. 그럼요. 애국자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 소감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제가 앵킴 TV 나온다니까 저희 신랑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실 저희 되게 친한 언니 동생인데 맞아요. 언니 동생이에요. 이렇게 오늘 앵킴 방송을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프랑스 교육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프랑스 교육 이 표지도 너무 예뻐요. 이 표지를 보면서 저는 이거 더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자들은 또 이런 디자인이 좋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데 이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것만으로도 나도 내가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지만 물론 평생 교육이긴 하지만 그런 학창 시절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자녀가 생긴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아니면 이미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난 이미 다 성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의 삶 속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기본이 없으면 어떤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책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채널에서 사실 광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책이나 너무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꼭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고 또 옆 지인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우와. 조아이 노엘 아투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조아이 노엘. 좋아. 조아이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파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 또 이렇게 보수로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지현님 우리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책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왼쪽 손으로. 왼쪽 손. 안녕히 계세요.